자, 안녕하십니까. 아는 사람들 있나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는 사람 있네? 짝꿍 어디 갔어? 좀 있다가. 또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디 있어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문법 다 했죠? 훈민정. 우리가 고정문법은, 그냥 우리가, 지난번 훈민정 제자 원리에 대한 설명만 하고, 끝났잖아. 그것만 알고 있고, 나중에 이제 혹시 그동안에 좀 안 나와서, 한 몇 년간 안 나와서, 한 3년 동안 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정문법은 좀 제외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사실 근데 이 순간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고정문법을 설명하려면 너무 폭넓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훈민정 제자 원리만 설명해 준 거야. 알겠지? 나온다면 그 정도는 언급되지 않을까. 오늘은 이제 뒤에 어문 규정, 규범 문법. 자, 표준어 규정이 있는데, 이제 표준어 규정이다, 또 한글 맞춤법이다, 그 다음에 교재는 여기 145페이지 있잖아. 145페이지. 폈어요? 145페이지. 그래서 145페이지 보면 규범문법, 표준어 규정이 있는데, 이제 표준어 규정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오면 가볍게 나오죠. 다음 중에서 표준어가 아닌 것은 뭐냐, 표준어인 것은 뭐냐,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가벼운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추려서 놓은 건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것이 몇 번이냐면, 거기 146페이지에 4번. 4번 중에서는 우리 단수 표준어라고 이것도 써라. 단수 표준어. 둘 중에 하나만을 표준어로 삼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단수 표준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수업하면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수업이 있다고 했죠? 내일도 수업 있나요? 내일은 무슨 수업인가? 행정학? 행정학 교육학 있구나. 어쩔 수 없고 내일도 수업해야 되겠구나. 그죠? 나는 내일부터 쉰다. 자, 좀 미안합니다. 놀리는 것 같아서. 자, 어쨌든 거기 146분의 4번. 다음은 몇 가지 형태가 쓰이는 경우 하나만 표준, 이거 단수 표준이라고 그래. 그거 기억을 해둬야겠고. 그렇죠. 좋아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교재 148페이지 봐봐. 148페이지 봤습니까? 자, 148페이지 보니까 거기 뭐가 나왔어? 다음 중 맞춤법에 맞는 표로 나왔죠? 2번 문제. 2번 문제. 다 풀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중간중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풀어줄 테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죠? 그러나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들도 꼭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3번 문제 보죠. 2번이 아니라 3번. 3번에 보면 다음 중 맞춤법에 맞는 표현은 뭐냐 할 때 토끼가 깡충, 이거 조심해야 돼. 깡충깡충. 원래 우리가 모음 조화라는 게 있어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서로 어울리는 것을 모음 조화라고 하잖아. 보통 의성어나 의태어는 모음 조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깡충깡충은 모음 조화 파괴된 형태, 깡충깡충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깡충깡충. 그럼 깡충깡충의 큰 말은? 껑충껑충이야. 자칫 또 껑충껑충하면 안 돼. 껑충껑충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참고해 두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또 우리 여학사 하는 잘 알고 있잖아. 정보를. 왜 오늘 또 아픈가? 또 안 나왔니? 진단서. 아이고, 지난번부터 좀 몸이 좀 아픈데. 자, 어찌됐든 간에 별일 없길 보면서. 자, 순이가 코가 오똑하다. 이것도 조심해요. 오똑하다. 오뚝이야, 오똑하다야. 오뚝하다야, 오똑하다야. 우리 오뚝이 있지, 오뚝이. 근데 오똑하다, 오똑하다. 발음해봐. 오똑하다. 발음해봐. 오똑하다. 오똑하다. 발음하기 힘들잖아. 오라는 모음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발음 힘들어. 그러니까 발음을 자연스럽게 오뚝하다. 되죠? 그래서 오뚝이가 나온 거야. 오뚝이. 이해됐나요? 그래서 오똑하다가 아니라 시작. 오뚝하다라고 해야 맞겠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웬일 있죠? 웬일. 웬일할 때는 웬을 쓴다고 했지? 웬일. 그래서 웬일로 웬떡이야. 웬일이야. 웬만큼.
웬만하면 전부 다 웬을 써야 돼요. 웬만하면. 그러나 뭐 할 때는 왠지는 뭐의 줄임말? 왜인지의 줄임말이야. 왜인지 줄임말에서 왠지 이것만 쓰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웬을 써야 된다. 그 친구는 우리 집 앞에 너무 이건 전설모마 형태 조심하라고 했죠. 전설모마 형태. 그래서 으스스라고 해야 돼. 으스스. 으스대다. 부스스. 스라소니. 이해됐나요? 요렇게 됐죠? 전설모마 시키면 안 돼. 그래서 으스스, 으스대다, 부스스, 스라소니가 맞다. 시라소니하면 안 되고, 부시시하면 안 되고, 으시대다 하면 안 되고, 으시시하면 안 돼. 으시시하다가 아니라 으스스하다. 알겠죠? 이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됐죠? 다만 한자는 한자 음대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흉측하다, 망측하다라고 해야지. 자칫 이것을 흉측이라고 하면 틀린다. 알겠지? 망측이라고 하면 틀린다. 이거 조심해. 시험에 잘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후 답은 몇 번이다? 다 같이? 1번이다.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 150페이지 보면 다음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명태 몇 가지를 표준으로 다 인정하는 거 있죠? 이것은 뭐냐면 복수표준어 써놔. 복수표준어. 둘을 다 표준으로 삼는 거야. 복수표준어. 그래서 거기 150페이지 5번도 역시 쭉 읽으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험 문제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게 나와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게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 일단 거슴칠에 개슴칠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나부랭이 너부랭이. 이거 조심해야 돼. 나부렁이 너부랭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자칫 나부렁이 또는 너부렁이 하면 틀려요. 그래서 나부랑이 너부렁이라고 맞다는 거예요. 자, 나부랭이 너부렁이 잘 기억해도 이거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밑에서 보면 대우, 된통, 되게 혼났다, 된통 혼났다. 알겠죠? 대우 혼났다. 그 동그라미 해놓고. 151페이지에 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요게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 잘 알아도 언덕바지, 언덕배기 조심해. 언덕을 속되게 이를 때 언덕바지라고 그래. 언덕을 속되게 이를 때 뭐라고 한다 진짜? 언덕바지, 언덕배기라고 그래. 그때 자칫 언덕배기라고 하면 틀려. 언덕배기가 아니라 언덕배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밑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특히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 추워올리다, 추워주다 있지. 새롭게 바뀐 내용 중에 하나가 칭찬하다라고 그랬어요. 뭐 할 때? 칭찬하다는 의미로 쓸 때는 추워 올리다, 추워주다, 축혀 올리다, 축혀 세우다, 치켜 올리다, 치켜 세우다 있지? 다 맞는 걸로 처리했어. 알겠어요? 기억해둬 이걸. 칭찬하다는 의미로 때는 다 맞게 처리했다. 하여튼 이 교재 갖고 놀면 합격한다.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또 다시 이거 잘 갖고 놀면 좋아. 이 책 잘 정리해 두시고요. 아무튼 편집만 좀 잘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어찌됐든 그게 좀 아쉬울 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시험이 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 밑에 보면 허접쓰레기 있지? 요거 잘 나와. 허접쓰레기. 이거 말 바꿀 때 있지? 자칫 허섭쓰레기면 틀려요? 허접쓰레기. 그 다음에 허섭쓰레기. 그래서 시옷. 허섭쓰레기 할 때. 허섭쓰레기 할 때 시옷으로 적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허접쓰레기. 허접쓰레기 할 때 지읒은 쌍지읒. 알겠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허섭쓰레기, 허접쓰레기 그렇게 해서 기억하면 되겠다. 자, 이 밖에도 최근에 와서 이제 나왔던 중에 하나가 그 밑에 보면 길래 기회가 있어. 그랬죠? 뭐뭐 하길래, 뭐뭐 하기에. 다 맞아요, 지금은? 뭐뭐 하길래, 뭐뭐 하기에. 맞다. 그가, 친구가 먹길래. 알겠죠? 쓸 수 있어요? 먹기에, 먹길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밑에 뭐가 잘 나오냐면 또 두루뭉실. 이거 정확히 많이 틀렸어. 두루뭉실. 두루뭉실. 많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섞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이라고 틀려. 알겠죠? 두루뭉술. 그래서 앞에 우가 나오면 뒤도 우. 앞에 이가 나오면 앞에도 이가 나온다. 그래서 두리뭉실. 이. 됐지요?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뭐 거기 밑에 어리숙하다, 어수룩하다, 매우다, 메꾸다, 삐치다 다 나왔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152페이지 가봐. 152페이지 가면 있죠? 거기에 이쁘다 예쁘다 있습니까?
위도 하나 더. 섬지, 섬뜩. 섬지, 섬뜩. 최근에 와서 다 표준으로 된 것들이야, 이거. 옛날에 섬뜩하다 맞았는 지금은 섬짓했다. 이것도 다 맞는 걸로. 섬짓, 섬뜩 다 맞고요. 삐치다, 삐지다 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쁘다. 이거 잘하도. 옛날에는 예쁘다만 맞았는 지금 이쁘다만 맞아. 아이고, 이뻐. 맞죠? 예뻐도 맞고 이뻐도 맞고 그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푸르르다도 맞고 푸르다도 맞다. 이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자 152페이지 6번 문제 보니까 자, 교육행정직이 나왔어요. 여기 교육행정직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바뀐 내용을 반영해서 이렇게 신문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뭐 두리뭉실하다는 예전엔 표준어가 아니었으나 현재는 두리뭉술하다와 함께 표준어다. 맞습니까? 그러지 맞잖아. 두 번째, 우리는 예전에 표준이었으나 현재는 표준어가 아니고 의례가 맞다. 의례가 맞아? 지금은 의례만 맞아. 의례. 그래서 뭐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의례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올 때 그 옆에 것만 써야지. 앞에 걸 쓰면 틀려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있어 우프다. 평소 때 많이 써야 안 써요? 우리가 우프다는. 평소 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자칫 혹시 또 세월이 흘러서 또 올렸는 거 한번 보겠다. 한번 해봐. 자, 그거 찾아봐봐. 표준 구구대 찾아봐. 혹시 또 올렸나 또. 올해도 올렸는데 내가 그 검증을 안 해봤네. 우프다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표준 구구 대사전. 없어요? 우프다 없죠? 아직 등재되지 않으니까 표준어가 아니라고. 이렇게. 자, 봐. 얼마나 이 문제가 얼마나 치졸한 문제야. 그래요. 평소 때 여러분들 많이 쓰지. 그는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프다. 그래서 좀 더 우프다. 이제 앞으로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후배나 여러분들의 어떤 자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시험 볼 때쯤이면 우프다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애달프다, 애답다와 같은 뜻을 가졌다. 애달프다 표준어고 애답다는 아니다. 맞습니다. 애답다 표준어 아니고 이거는 표준어로 인정합니다. 애달다. 애달다는 표준으로 인정해. 그래서 애달프다와 애달다는 맞지만 애답다는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 153쪽에 7번 문제. 153쪽에 7번 문제 보면 밑줄친 말이 표준어인 것은 큰 죄를 짓고도 그는 뉘연이라는 말은 뭐다? 즉 버젓이라는 말의 옛말이야. 그래서 가끔은 뉘연이, 여러분들 평소 때 뉘연이라는 말 썼어? 나이 드신 분들은 뉘연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를 거야. 표준어가 이제 아닙니다. 버젓이라는 말이 맞아요. 버젓이가 표준어다. 두 번째는 뒤어내고가 아니라 뒤져내고야. 뒤지다에서 나온 말이야. 뒤지어내다의 줄임말 뒤져내다. 네, 알겠죠? 그래서 뒤져내다 그래야 되고요. 한 동작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뒤지다 또는 뒤져내다. 그 다음에 깨달아다. 이 깨달아다는 말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깨달아다는 말은 깨닫다는 말이 있어 없어? 있지. 그거가 같은 말이라 생각하면 돼. 깨닫다, 깨닫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던 원인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알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두면 되겠어요. 깨닫다. 이해됐습니까? 잘 정리해 두신 분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허구한이 아니라 허구한 날. 그래서 많이 그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허구헌이 아니라 허구한이 맞다는 점. 그 7번에다 몇 번? 3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을 통해서 교재 154페이지에 보면 주요 표준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외우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저 정리 좀 해놨죠? 그것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표준어와 같이 연결된 것이 표준 발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알겠죠? 표준 발음. 그래서 교재 155페이지 보면 표준 발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겹받침 문제였죠. 겹받침 가운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기억나는 거 있어요? 겹받침 가운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겹받침 가운데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 리을 기업과 리을 비읍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렇죠? 용언의 어간. 자, 용언의 어간이 리을 기업과 뭐일 때 닿지? 리을 비읍일 때. 리을 기억의 원칙은 뭐였죠? 리을 기억의 원칙은 무엇 선택의 원칙이다? 기억을 선택하는 게 원칙이지. 그렇죠? 예외로 그런데 뭘 선택할 때 있다? 리을을 선택할 때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리을 기억 다음에 뭐가 오게 되면 그렇죠. 고가 왔을 때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 왔지? 그럼 뭘 선택한다? 아니, 내가 잘못 썼어요?
바가 왔다 그러면 니을을 선택한다, 기역을 선택한다. 기역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맞다라고 해야지. 반면에 니을, 기역 다음에 기역을 선택만 했지? 그때 뭘 선택한다? 니을을 선택한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시작. 왈고라고 한다.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치면 되겠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뭐가 원칙이다 나왔지? 리을을 선택하는 원칙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무엇을 선택할 때 있다? 비읍. 그 예외로 비읍을 선택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지? 자, 우리가 외울 때 라그라 넙죽둔바, 라그라 넙죽둔바 하면 넙죽둔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설 가운데 있죠? 비읍을 선택한다. 그렇죠. 또 넙둥글다 할 때 기역을 선택한다. 됐습니까? 하나 더 한다면 밥다 계열. 무슨 계열? 밥다 계열. 밥다 계열 때 뭘 선택한다? 비읍을 선택한다. 그래서 밥다. 시작. 밥다, 밥소, 밥지, 밥자, 밥세, 밥도로. 전부 다 비읍을 선택해. 그래서 라그라 넙죽둔바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모음과 관련돼서 좀 기억할 때 모음 보기 전에 한글 자모 있지? 디귿 플러스 뭐가 있어? 나치 이지. 요거 기억해둬. 자, 칠판 주목해봐. 디귿 플러스 이가 있고 이가 있어. 이거 살짝 이거 헷갈릴 때가 있거든. 이것의 명칭은 뭐지? 디귿의 이름은 이것의 이름은 디귿이죠. 이것의 이름은 티. 그걸 알아야 풀 수 있어. 티읒이라고 해야 돼. 이게 자칫 이게 디귿이니까 이거 티귿 하면 틀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온단 말이야. 자칫 티귿이라고 하면 티귿을 그린다고 티귿이 아니라 티읒을. 시작. 이거는 티읒이. 알겠죠? 상당히 헷갈리게 해서 틀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바로 의. 기출 문제가 한 번 두 달, 석 달 풀어줬으면 아주 시간에 여유를 갖고 쭉 풀어줄 텐데 이번 한 달 만에 끝내야 하고 다음 달에 예상 문제가 있잖아. 예상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좀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있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쭉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꼭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번에서는 이거 얘기했죠.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의에 대한 이야기. 의에 대한 이거 발음이 가끔 잘 나왔는데 의하고 외에 대한 이야기. 원래 외나 위는 어디에 속하지? 외나 위는?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는 단모음이죠. 근데 자꾸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시험이 나오는 거야. 그 중에서 외가 잘 나오는데 외가 원래는 뭐야? 최선 있잖아. 이게 최선. 최선을 때는 어떻게 나온다 나왔지? 최선이라고 발음하는데 최근에 와서 어떻게 최선이라고 위에 있죠? 이렇게 발음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 이중모음으로. 그래서 둘 다 인정해 준 거야. 많은 언중들이 작자로 이렇게 발음하더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참고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와 관련해서 첫 음절에 올 때는 의사야. 알겠죠? 첫 음절에 올 때는 의로 발음한다. 뭘로 발음한다? 의로. 근데 주의 할 때는 이것은 의로 발음할 수 있고 이로 발음할 수 있다. 둘째 음절은 이로 발음할 수 있어요? 주의.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할 때 관용격 조사는 뭘로 발음할 수 있다? 의로 발음할 수도 있고 예로 발음할 수 있다. 이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링큼 할 때 초성이 자음으로 시작된 말이 오면 이로 발음해서 뭐라고 해야 된다? 링큼이라고 발음해야 돼. 알겠지? 이거는 이런 거. 이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런 것들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교재 156페이지 봐봐. 156페이지 보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지?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지? 교탈, 촉첩, 사두할 있어 없어요? 그 중에서 교탈, 촉첩은 다 교탈, 촉첩 적용한 채로 뭘로 한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가 적용된 채 발음으로 정하고요. 비음아, 이음아, 된소리 대기 있어 없어요? 있지? 두 개음아 전부 다 된 채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탈락된 채로, 축약된 채로, 알겠지? 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첨가된 채로, 니은 첨가 있지? 그렇게 해서 다 뭘로 인정한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환경을 갖다가 거기 뒤에 제시해 놓은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특히 여러분 교재 가운데 거기 뭐봐? 밑줄 짝 해놓을까? 물난리 있어 없어? 있죠? 유마를 통해서 물난리를 했지? 그 다음에 그 옆에 대관령이 있죠? 대관령. 그 다음에 있죠? 여기까지는 뭐예요? 유마가 일어났지? 근데 생산량, 결단량, 공권력, 상견례, 입원료 있어 없어? 있지? 밑줄 짝. 이것들은 유마 조건 속에서 비유마된 것들이지. 니을 앞에서 니은이
니을 되는 것이 아니라 니은 됐잖아. 이것을 유음화 조건 속에서 비음화 됐다고 그래. 이해됐나요? 잘 봐봐. 똑같은 건데. 자, 칠판 주목. 이거 하나씩 설명해서 하려면 힘든데 잘 봐봐. 대관령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요가 있잖아.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환경이 리을 앞에 니은 있잖아. 리을 앞에 니은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앞에 령자를 빼면 대관은 홀로 쓸 수 있어 없어? 령 빼면 대관은 홀로 쓸 수 있냐고. 홀로 쓸 수 없지. 대관이 송대관이 아니야. 대관령 곡의 이름이잖아. 그리고 홀로 쓸 수 없지. 홀로 쓸 수 없으니까 뒤에 영향을 받아서 앞이 변해서 이거는 발음이 대관령으로 나. 그렇지? 근데 이거는 뭐예요? 뒤에 료가 없더라도 앞에 단어가 동률 쓸 수 있지? 그래서 앞에 힘이 세게. 그래서 2번요가 된 거야. 앞에 니은을 벌써 뒤에 니을이 니은되는 2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끔 발음에 나오는 것들이다. 됐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언중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많이 헷갈려. 그래서 공권력이다, 공권력이다, 공권 니은에서 뒤에 역이 된다. 그래서 공권력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칫 공권력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발음이 되지요. 공권력 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공권력이 맞는 줄 안단 말이야. 아니야. 그 부분에 더 주의를 해두면 되겠다. 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좀 해두면 될 것 같고요. 문제 한번 봅시다. 157페이지 9번 문제. 자, 9번 문제 한번 풀어봐봐. 가리고 싹 가리고 풀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가리고 9번 문제. 해설 정답을 뒤에다 빼지 않고 그냥 밑에 놓은 것은 공부하라고 하는 건데 약간 긴장감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할 수 있겠죠. 자, 했으면 너무 오래 걸리면 또 안 되니까 1번은 금음과 달에 만났을 때 금음달 됐죠? 됐기. 그래서 앞에가 니은이나 미음 받침으로 끝난 다음에 뒤에 안 울림 애사슬고 왔을 때 뒷수가 단소리되는 금음달. 맞습니다. 능만염 같은 거 능망 플러스 염이죠. 그래서 받침 운절 다음에 이하여 가면 소리상 뭐가 첨가된다? 니은이 첨가된다. 그러니까 능망염 맞죠? 소리상 니은이 첨가된 상태에서 뒤에 니은에 열받아서 앞에 기억이 비음화됐죠? 능망염. 우리 능망염에 나타나는 의문현상은 몇 개입니까? 능망염에 나타나는 의문현상은 첨가 후 비음화지. 첨가 후 비음화지. 그러니까 첨가와 동화 두 개의 의문 변동이 일어났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정도만 알고 되겠다. 내 말 좀 이해되죠 지금? 막 플러스 염인데 첫 번째는 뭐가 일어났다고? 소리상 니은이 첨가됐다고. 알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비음에 영향을 받았고 비음에 영향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뭘로 난다? 능망염이 됐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첨가 후 동화. 알겠어요? 첨가 후 동화. 그러니까 첨가와 플러스 동화. 동화는 대표적인 무슨 동화? 비음화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참고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개는 어떻게 되었어요? 리을 기억자면 뒤에 기억이 왔지? 그럴 때는 뭘 선택한다? 리을을 선택한다. 그래서 말개야 시작. 말개가 맞겠고 서울역은 서울역 소리상 뭐가 적어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서울역이 된다. 그래서 쑥맥이다 다 같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쑥맥 하면 안 돼. 그냥 쑥맥이야. 쑥맥 시작. 쑥맥 쑥에다가
맥이 만났을 때. 알겠죠? 한자 음은 그대로 한자 음으로 적는데 미음이라고 해서 기억해서 숭맥이야. 알겠어요? 숭맥. 이렇게 해야지 숭맥이 아니라 모두 틀렸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식용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식용유에다 유. 앞에 받침 문절 다음에 뒤에 이하고 같지?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고 앞에 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식용유 이렇게 발음되죠. 맞죠?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젖먹이가 되게 틀렸네. 지나친 양수노마라고 보시는데 지나친 양수노마.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겼을 때 젖이 있다. 젖이 있고 먹이가 있을 때. 그죠? 뒤로 넘기면 뭐가 된다 나왔지? 먹이가 된다. 이때 지어서 뭐로 대표가 된다는 점? 디귿으로 대표가 돼. 대표마. 그리고 뒤에 미음이라서 앞에 뒤에 이래서 최종적인 소리를 뭐로 난다 시죠? 젖먹이로 난다. 알겠지? 뭐로 난다? 젖먹이.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지. 직행열차는 이거 틀렸죠? 직행과 뭐가 만났을 때? 열차가 만났을 때. 알겠죠? 직행열차. 소리상 뭐가 첨가된다? 니은이 첨가된다. 알겠죠? 그리고 기억과 히읗이 축약되니까 뭐가 된다? 직행열차라고 해야지. 직행열차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맞는 것은 몇 개가 있다? 식용유 맞고 그다음에 서울역, 아까 서울역 안 했는데 서울역은 마찬가지죠.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거. 소리상 니은이 첨가된 상태에서 니을을 해서 니은이 유마되죠. 따라서 니은 첨가 폭밭 이하여여여 리을 받침 날라. 아마 들어본 적 있을까요? 그래서 최종적인 소리는 서울역으로 난다. 됐습니까? 서울역 맞죠? 식용유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맞는 게 뭐가 있었죠? 맞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 맞지 않는 거라고 하구나. 그러면 쑥맥 하나만 틀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닿지? 젖먹이 틀렸죠? 직행열차 틀렸죠? 몇 개? 3개라고 해야 되겠다. 이해됐어요? 거기까지 해서 쉽게 찾을 수 있겠다. 158페이지 넘기해서 188페이지 12번 12번 빨리 풀어. 12번 자, 12번 갑니다. 자, 안기다 있죠? 여러분 알아둬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를 빼봐. 기를 빼고 한번 읽어봐. 시작. 안따지. 이렇게 비록 된소리 된다 할지라도 니은이나 미음 다음에 안 울림 외서 소리가 된소리 된다 할지라도 사이에 접사가 들어가면 된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기다지 안기다가 아니다. 요거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안기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실질 형태 다음에 실질 형태 봤지? 그래서 탁 기억이 대표화된 상태에서 대표화된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겠지. 그래서 달가패가 아니라 다가패라고 해. 맞아요. 다가패. 저런 법칙 일단 먼저 적용된다고 했지. 다가패. 이런 것들 말했잖아. 우리가 음절의 끝으로 규칙을 얘기할 때 5 플러스 2가 있고 5 플러스 안이 올 때 이거는 뒤에 받침절 다음에 뒤에 형식 형태에서 조사나 어미가 오면 그대로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오면 여는 법칙 오시가 된다고 했지. 그러나 실질적 의미 다음에 실질적 의미가 왔지. 그때는 절음 법칙. 그래서 시옷이 뭘로 대표화된다? 디귿으로 대표화되니까 결국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된다? 오단이라고 해야 된다. 마찬가지지. 닭이라는 말에 앞에가 있지. 대표화된다 뭐에 닿지? 기어로 대표화되고 이거는 결국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 다음에 모음으로 쓸 때는 조사, 형식 형태에서 왔을 때는 넘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앞에는 앞에인데 앞에 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닭앞에.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달갑해가 아니라 시작. 닭앞에. 자, 옷 입다 맞습니다. 이원론 맞죠? 이원론. 뭐 별로 이음화 조건 속에서 뭐가 되는가? 비음화 되는 환경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점에서 온다면 문제 답 몇 번? 2번이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면 되고 뒤로 갑시다. 160페이지 16번 문제 해결. 16번 자, 풀었죠? 1번에 있어서 나는 커서 선생님 되고 이때 이제 돼. 이거 조심을 하고 있지 돼. 되고 할 때 이 외에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외는 외로 번호를 수 있고
외로 바라볼 수 있다겠지? 이중모. 그러니까 되고 맞다. 한글 잘못. 이거 2번 조심을 하겠지? 아까 튀어나왔을 때 이거 디귿과 튀어될 때 조심을 하겠죠? 명칭어로 대해서. 그래서 디귿 시가 되는 것이고 이건 티으시가 돼야지. 근데 옆에 티귿으로 돼 틀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명칭에 대해서 헷갈리면 틀릴 수 있다는 거. 밥 지을 때 비읍 선택하는 거 맞겠고 웬일 할 때 앞에 니은 받침 다음에 뒤에 모음을 쓰단 말 이야 여유가 써 소리상 뭐가 첨가돼 니은이 첨가돼서 웬일 되는 거 맞습니다. 운동장이 생각보다 넓지 못한다 넓지 못하다 기본형 넓다에서는 니을을 선택하는 원칙이야. 니을. 그래서 넓지 않다. 시작. 넓지 않다라고 해 맞겠다. 그래서 16번에 다음 몇 번이다 다시? 2번이다. 자 17번 빨리 해결해라. 17번. 됐습니까? 쉽죠? 17번 같은 경우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앞에 마천이 있지, 마천. 마천이란 말이 루가 없으면 마천이 홀로 쓰이지 않지. 그러니까 이건 유마야, 유마. 유마가 돼야 돼? 그래서 마철로 시작. 마철, 마치 대관령처럼. 이해됐나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죠. 나머지도 맞죠? 그걸 환경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교재 161페이지에 표준 발음과 관련돼서 외워야 할 것들, 알아야 될 것들을 압축 문자로 제시해놨으니까 그거 헷을 보면서 기억해 둔다면 좀 더 쉬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 말 이해됐어요? 잘라도 해.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니까. 자, 특히 혹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61페이지 보면 이하 근검 63손등 사수어 밑줄자. 이하 근검 63손등 사수어 있죠? 이런 것들 뭐라 했지?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환경도 있고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환경도 있다고 했지. 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죽, 야금, 금융, 검열 있죠. 이것은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기도 하고 첨가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기억나? 요거 조심. 이하 근검. 자, 이하 근검. 이하 근검. 이거 시험에 잘 나왔던 거니까. 여기서는 이죽 있고 야금이 있다. 하여튼 예외적인 것들이 시험 출제됐을 때 헷갈릴 수 있잖아. 그만큼 내공이 필요한 것들이죠. 금융이 있다. 그 다음에 검열이 있다. 이건 잘 나왔던 거죠. 이하근거. 이것은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고 그냥 넘겨서 이기죽이죠. 앞에 받친 다음에 뒤에 모음을 시스템을 놨을 때 앞에 받침을 뒤로 넣으면서 이죽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리상 뭐가 첨가돼서 여기까지 끊고 소리가 이죠. 그럴 때 니은이 첨가돼서 이것이 니죽이 됐다가 다시 한번 니은을 봐서 앞에 기억이 비음화돼서 니죽이 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야금도 마찬가지야. 야금 나올 수 있고 소리상 뭐가 첨가돼서 니은이 첨가돼서 야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허용하는 거야 이것들. 금융도 마찬가지지. 앞에 받침을 넘겨서 금융을 하기도 하고 소리상 니은을 첨가시켜서 뭐라고 하기도 한다. 시작. 금융이도 한다. 자, 검열은 첨가시켜서 뭐라고 하기도 하고 거멸이라고 하고 소리상 니은을 첨가시켜서 뭐라고 한다. 시작. 검열이라고 한다. 됐어요? 그러나 그 뒤에 나와 있는 단어들 6.25랄지 3.1절이랄지 송별이랄지 등유문은 소리상 니은을 첨가하지 않는 것들이다. 알겠지요? 그 밑에 그 옆에가 사소허라고 있어. 사소허는 사이소리에는 발음상 허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잘 봐봐. 자, 칠판 주목에 사소허란 말이 이거야. 이게 가있지? 이것에 대한 발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때 시옷은 뒷수를 갖다 den수화시키는 발음이야. 그래서 이 소리가 내까야. 그런데 언종들이 자꾸 뭐하는 발음을 많이 하더라? 내까. 이 시옷을 소리를 넣더란 얘기야. 그래서 그걸 허용해 줬어. 내까 너 맞다고 처리한 거야. 그게 사소어야. 사이시옷도 소리로 인정한다. 알겠어요? 허용한다. 사소어. 알겠지? 이하 근검 육삼송동 사소화. 이렇게. 네, 맞나. 내가 해놓고도 나도 신기해. 알겠습니까? 금방 외울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 시작. 이하 근검 육삼성등 사소화. 무슨 말 알겠죠? 거기 시험에 잘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야. 자, 그 정도를 좀 이해해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핵심 한글 맞춤법이 있죠? 별 3개 해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핵심 한글 맞춤법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설명을 여기서는 이제 하지 않고 문제상으로 할 텐데, 일단은 동그라미 해놓을 부분이 어디냐면 거기 5번 몇 번? 5번. 여러분 생각나 이거? 네, 두음 법칙. 둘째 음절 이하에서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적는 경우 있었지?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공, 열상실, 조선연륜, 외고, 난능량. 기억나요? 기억난다고 말 좀 해줘봐. 그 중에서 이제 이 5번은 이거지. 앞에가 모음음절, 받침이 없는 모음음절이나 뭐가 왔을 때, 앞에가 받침 없는 모음절이나 뭐가 왔을 때, 니은 받침 왔을 때, 뭐가 왔을 때? 니은 받침 왔을 때. 알겠죠? 그럴 때 앞에가 받침 없는 모음음절이나, 앞에가 무슨 받침일 때? 니은 받침일 때, 한자 가운데 뭘로, 렬이나 율로 익히는 거 있죠? 그럴 때는 뭘로 한다? 시작. 열로 한다. 류를 율로 적는다. 기억나? 그래서 응시 율이라고 적어야 돼. 응시 율이라고 적어야 돼. 위에 거 아래 거. 앞에가 받침이 없으니까 한자면 율을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이걸 적어야죠. 알겠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앞에 받침이 있을 때, 니은 받침이 있을 때야. 니은 받침 환경에서만이야. 백분 율이라고 적어야 돼. 백분 율이라고 적어야 돼. 율로 적어야 된다. 그래서 니은 받침일 때. 알겠죠?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질문이야. 그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고 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겨서 뭐 다른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164페이지. 164페이지 14번 동그라미. 특히 부사와 전미사 이 희를 갖다 구하라는 문제. 알겠죠? 144페이지 몇 번? 14번.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첩사비 부가. 시작. 기억나? 부사와 전미사 원래는 첩, 사, 비, 첩사부, 부가, 첩사부, 부가, 있죠? 부가, 비읍. 그 다음에 기역. 이런 것도 이제 첩사비, 부가. 이렇게 되나? 자, 일단 뭐냐? 하나 더 보면, 처분명사, 다음 시옷받침 뒤, 비읍 불규칙 영어. 비읍불규칙 영어. 그 다음에 부사 있죠? 부사가 재차 파생부사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기역받침은 끝난 말 가운데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말. 이럴 때는 뭘 쓴다? 전부 다 이를 쓴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를 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 예를 든다면 이것이잖아. 집집이 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올 때 처분명사야? 그때 이를 쓴다. 그 말을 하는 거고, 시옷받침 뒤 깨끗이 할 때, 시옷받침일 때는 이를 쓴다. 그런 얘기고, 비읍불규칙 용어. 대수롭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뜻이야. 보통 부정어 호응에서 대수롭지 않다는 말만 쓰지. 잘라도 대수롭지 않다. 평소 때 대수롭지 않다 쓰다가 갑자기 대수롭다 뜻이 뭐냐 할 땐 중요하지 않다. 틀린 적 있어요? 대수롭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고, 대수롭지 않다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야.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다. 자, 이것을 보면 뭐가 돼? 대수로이가 되지. 자, 부사가 뭐가 됐을 때? 파생 부사가 됐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3가지가 있죠. 오뚝 있죠? 오뚝이. 그 다음에 일찍이란 말이 있죠. 더욱이란 말이 있죠. 이것이 진짜 부사로 파생됐을 때 이 경우는 이를 써야 된다. 그래서 오뚝이, 그 다음에 일찍이, 그 다음에 더욱이. 알겠죠? 그래서 외울 때 오일더. 시작. 오일더. 됐나요? 자, 기역 받친 다음에 뭐가 왔을 때? 하다나 거리다가 왔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뭘 붙이는 게 있어? 이거는 뭐 대체적으로 뭐 소리가 이로 나면 이로 붙이고 히를 나면 히를 붙이는데 대체적으로 다 히를 붙여야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로 나는 것들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있다고 했지? 기억나? 깁촉백비. 잘 나오는 거죠. 깁촉백비. 깊숙하다, 깊숙이. 촉촉하다, 촉촉이. 빽빽하다, 다 같이 빽빽이. 삐죽하다, 삐죽이. 알겠죠? 이것들은 대체로 이를 써야 된다. 자칫 히를 쓰면 틀려.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 위에는 히를 쓰면 되겠다. 알겠지? 그때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같이 쓸 수 있는데, 곰곰, 이것도 곰곰도 하죠. 오일도 하는데, 이제 주어지는데, 헷갈릴 수 있었던 거. 이거 있죠? 곰곰이냐, 곰곰이냐. 곰곰이냐, 꼼꼼이냐. 이때는 곰곰이라고 해야 되고, 꼼꼼히라고 적어야 돼. 자칫 바꿔서 곰곰이, 꼼꼼이라고 들려. 알겠습니까? 이건 두 가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알겠죠?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됐잖아? 끔찍이가 맞게, 끔찍히. 끔찍이가 맞겠어? 끔찍히가 맞겠어? 앞에가 될까? 끔찍이도, 시작. 끔찍이도 좋아한다. 알겠지? 끔찍이도. 그럴 때는 이걸 써야지. 이걸 쓰면 흘린다. 끔찍히가 아니라 시작. 끔찍이가 맞다. 이것도 몇 가지 주의할 것들만 알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65페이지. 165페이지 17번. 몇 번? 17번 동그라미. 이거는 사이시오 표기지. 무슨 표기? 사이시오 표기. 여러분 생각나? 사이시오 표기 관련돼서. 근데 중요한 것은 좀 공부를 좀 해왔으면 좋을 것을.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이거 외울더 첩사비부가 뭐가 다지? 또 하나 있죠. 첩사비부가 외우고 간번푼 외우면 돼. 간번푼 오일더 기촉백비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거의 다 걸리게 돼 있어. 여기서 부사어점에서 이를 붙이느냐, 히를 붙여야 다 걸려. 무슨 말이야? 첩어명사일 때 뭘 붙인다? 이를 쓴다. 시옷 받침대에 이를 쓴다. 아까 비읍 불기치용도 이를 쓴다. 그 다음에 부사가 제차, 부사로 파생된 경우 있지.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서 오일더, 뚝이, 일찍이, 더욱이. 됐나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읍 받침 뒤에 하다나 거리다가 붙은 말 가운데 이로수를 항상 이로 적는다. 대표인 단어가 뭐하다? 깊숙이, 촉촉이, 빽빽이, 삐죽이, 깊촉빽삐. 됐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것만 알면 되겠지. 이것은 강간이다. 번번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시작. 푼푼이. 이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또 뭐가 있어? 강간히, 번번히, 푼푼히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다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간간히, 번번히, 푼푼히. 시작. 간간히, 번번히, 푼푼히. 그 다음 뭐가 있다? 간간히, 번번히, 푼푼히가 있어요. 각각 뜻이 달라. 이거는 이따금이라는 의미야. 간간히, 포성소리가 들렸다. 번번이, 회수의 문제, 회수. 번번이 실패했다. 푼푼이는 뭐냐? 한 푼, 두 푼. 푼푼이 모아 집을 마련했다.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은 뭐냐? 간간하다에서 나온 말이야. 간간하다. 우리 집은 좀 간간히 먹는다. 좀 약간 짜게 먹는다. 이거는 번번하다에서 나와서 번번하다. 번번이 생기지도 못한 애가. 알겠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왔다? 푼푼하다에서 나왔다. 푼푼하다는 넉넉하다. 알겠죠? 이게 이제 줄기야. 이 줄기를 알고 있어야 새로운 나무에 덧붙여서 해놓는 게 좋지. 무에서 출발하면 힘들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야 돼. 첩사비부가. 알겠지? 첩사비부가 간번푼 오일더 기초페페. 이게 기본이야. 해놓고 공부하면서 새로 나오면 덧붙여 놓는 것이 학습의 방법이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책이다니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압축 도움이 딱 있단 말이야. 잘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좋아요. 자, 그래서 몇 번 같은 문제 보자. 그러니까 너무 더 쉽잖아. 그렇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거기 뭐 뒤에 가서 이제 문제 하나 더 있을 텐데 그게 165페이지 읽다 봐봐. 첩사비부가 했을 때 1번. 다음은 좀 맞춤법에 맞는 표현은 뭐냐? 있지? 거기 한번 해결해봐. 시작. 됐죠? 답 나왔잖아. 답은 2번이지. 나머지는 틀렸잖아.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두 번째 문제도 불러봐. 두 번째 문제도. 쉽죠? 다음 몇 번이야? 1번이지. 1번은 첩어명사니까 이를 붙인다고 했지. 첩어명사는 첩사비부가해서. 그래서 겹겹이라고 해야지 겹겹히면 틀린다. 됐나요? 그런 식의 문제. 그 다음에 밑에 사이쇼 표기.
사이시오 표기는 어디에서만 하는다? 합성 명사에서만 이루어져. 합성 명사. 합성 명사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 이상의 우리말이 포함되어 있었나? 알겠습니까? 합성 명사에서는 하나 이상이 반드시 우리말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거 기억해둬. 그래서 한자어와 우리말은 사이시옷을 갖다 표기할 수 있지만 외래어 다음에 우리말이 온다든가 외래어 다음에 우리말이 온다든가 한자와 한자가 결합할 때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알겠지? 요거 기억해둬. 반드시 하나 이상의 우리말, 순 우리말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봐봐. 순 우리말로 된 합성으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에 첫 소리가 된소리 되는 경우 있죠? 이때 사이시옷을 붙인다. 그렇지? 귀와 밥이 있을 때 귓밥 되니까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잖아. 두 번째, 뒷말의 첫 소리. 우리말과 우리말의 환경 속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이나 미음이 와가지고 소리상 뭐가 첨가될 때? 니은이 첨가될 때가 있다. 알겠지? 그럴 때 뭘 붙인다? 사이시옷. 뒤로 넘겨봐봐. 뒤로 넘기면 매나물이 있어 없어요? 매와 나물이 만났을 때 앞에가 받침 없는 모음절로 끝나고 뒤가 니은으로 시작되면 나왔지? 그럴 때 소리가 뭘로 나와? 맨나물로 나잖아. 그러니까 소리상 니은을 첨가해서 시옷, 이제 첨가되니까 시옷을 붙여준 거지. 자, 또 우리말과 우리말 만났을 때 잘 봐봐. 둘의 일이 있지. 둘의와 일이 만났지. 앞에가 받침이 있어 없어? 둘의 할 때 앞에 받침이 없는 거야? 일. 모음으로 시작되면 나왔지? 그럴 때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그럴 때 사이시옷을 써주는 거야. 두렛일. 이 얘기야. 두 번째 한번 봐봐. 한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렇지? 두 번째는 우리말 다음에 한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럴 때 귀병할 때. 귀병이라고 그래. 자, 귀는 우리말이고 병이 한자야. 그럴 때 소리상 어떻게 되냐? 귀병이야, 귀병이야. 귀병이야, 귀병이야. 귀병으로 나지. 그럴 때 시옷받쳐 붙인다는 거.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 앞에가 받침으로 모음절 다음에 뒤가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된 말이 왔을 때 소리상 니은이 첨가돼도 사이시옷을 붙인다. 대표님이니까 제사 플러스 날이 있죠. 그럴 때 제삿날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니까 시옷까지 붙였지. 뒤에 뭐가 와도 똑같아? 미음으로 시작된 말이 와도 똑같아.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뭐가 있어? 양치 플러스 물이 있죠. 그럴 때 미음으로 시작된 말 왔을 때도 여기서 소리상 니은이 첨가돼서 양침물. 그래서 시옷받침 붙인다. 자, 앞에가 받침이 없는 모음음절 다음에 이하요가 왔을 때 그럴 때 소리상 니은이 첨가돼도 역시 사이시옷을 붙인다. 액현대 대표인 것이 가외 플러스 일이지. 그럴 때 우리 소리가 가외일로 나지. 그러니까 시옷을 붙여줘야 이렇게 써놔야 사람들이 가외일을 읽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이와 같은 것은 앞에 또 뭐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야. 아까 설명했던 가운데 기억을 해도 되겠네. 자, 그래서 소리상 니은이 첨가된 경우는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경우에 관련해서 생각해 두면 될 것 같고요. 자, 두음절로 된 한자, 밑줄자. 두음절로 된 한자. 우리 한자끼리 합성된 경우는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즉 사이시옷상 일어날 수 있지만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자끼리 합성된 경우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뭐가 필요하다? 고유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생각나요? 자, 근데 그 밑에 예외로 6단어만 예외로 사이시옷을 붙여준다. 대표인 것이 외울 때 차 타고 세수해. 차 타고 세수해. 찻간, 택간, 곡간, 새빵, 숫자, 횟수. 이 6단어만 예외적으로 두음절로 된 한자 가운데 이 6단어만 예외적으로 시옷을 붙여준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그 밑에 문제 풀 수 있죠. 풀어봐. 시작. 다음 몇 번? 1번이죠. 1번. 초점은 한자어지. 그래서 한자는 10번째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그래서 이것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이런 식으로. 사이시옷.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되어서 있죠? 사이시옷 표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그 뒤에 압축 문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합 한우가 우환이 들면 한우가 우환이 들면 춥다. 생각나?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앞에가 받침 없는 모음줄 다음에 뒤에 뭐가 있을 때 안 남아. 안울림 애사소리가 와서 된소리 되거나 니은이나 미음이 와서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거나. 알겠지? 그 다음에 뭐가 왔어? 이야 여여요. 시작. 이야 여여유 있죠? 그래서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면 뭘 한다 다 같이? 사이시옷을 붙여준다. 다만 한자 가운데 예외적인 것들이 있었지. 생각나? 뭐가 있어? 시작. 한자 가운데 차 타고 세수해.
이 6단어는 예외적으로 시옷을 붙여준다. 한자끼리 합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착간, 택간, 곡간, set방, 숫자, 횟수.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자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시옷을 붙여주는 걸로 착각하는 건 단어들이 있지. 대표적인 단어가 대초계, 대초계, 대가, 초점, 개수. 알겠죠? 뭐라고 적어야 돼? 대가로 적어야 돼. 그냥 시옷까지 붙이면 틀린다고. 초점이라고 적으면 시옷까지 붙이면 틀린다고. 개수라고 적어야 돼. 이것을 자체 뭐라고 하면 틀린다? 대가, 초점, 개수라고 적으면 틀린다고. 알겠습니까? 이건 대초계. 그 다음에 삼음절로 된 한자는 무조건, 삼음절로 된 한자는 무조건 시옷 받침 보면 틀려. 근데 틀리기 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마구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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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마구간. 전세방. 시험에 잘 나왔던 거죠. 이거 외에도 더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에 나왔던 것이 장미과. 장미과. 이거 틀려, 이거? 장미과 하면 틀린다. 장미과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한다? 시작. 장미과. 한자끼리 할 때는 시험 받침 안 붙여.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왔죠. 백지자. 알겠죠? 이거 잘하도 백지장도 마찬가지로 우유병. 전부 다 한자기 때문에 시험 받침 붙이면 틀린다고 해? 자칫 붙여가지고 우유병, 백지장, 장미과 하면 틀린다고. 됐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살펴야겠다. 자, 이 밖에도 이제 마구전세 뭐가 있어? 다 같이. 마구전세 뭐의 인반, 뭐의 인반이 있지. 그래서 머리말, 무슨 말? 머리말. 그 다음에 예사말. 그 다음 뭐가 있다? 시작. 인사말. 그 다음 뭐가 있다? 반대말이지. 이것은 시옷 받침 붙이면 틀려. 뭐의 인반. 소리가 뭘로 나기 때문에 머리말, 인사, 예사말, 인사말, 반대말로 나기 때문에 시옷 받침해서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머리말 하면 틀린다고. 예산말 하면 틀린다고. 인산말 하면 틀린다고. 반대말 하면 틀린다고. 알겠죠? 그래서 뭐의 인반. 시작. 뭐의 인반. 사합, 한우가 우발이 들면 우춥다. 안 남아 이하여요. 차 타고 세수해. 대초계 마구전세 뭐의 인반. 됐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외워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외워뒀다면 문제답이 1번임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 밖에 이제 18번. 몇 번? 18번. 18번은 어떻게 외우라겠지? 누파고스 이어. 시작. 누파고스 이어. 기억납니까? 뭐 기억이 또 안 나면 좀 재미가 없는데 우리가. 누파고스. 이것도 시험이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지. 이 뒤에 이와 어의 모음이 연속으로 나왔을 때 이때 이는 중성모음이라 앞에 붙을 수 있고 뒤도 붙을 수 있다고 했잖아. 축약이. 그래서 외워뒀던 것이 뭐가 있어? 뉘어가 되기도 하고 누여가 되기도 하고. 이거 시험이 잘 나왔지? 폐어가 되기도 하고 파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괴어가 되기도 하고 고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어가 되기도 하고 스여가 되기도 하고. 알겠죠? 누파고스이어. 시작. 외워? 누파고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19번, 20번, 21번 같이 묶어. 이거 유모탈 생각나? 유모탈, 무화탈 생각나? 무화탈, 유모탈. 이거 생각날 건데. 하도 외계인 같은 말을 하니까 국어 시간이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수업 받은 사람들은 기억할 거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칠판 주목해봐. 무화탈, 무성음 다음에 하가 오면 하 전체가 뭐한다? 탈락한다 이 말이야. 무화탈. 유성음이 오면 모음이나 대표적인 자음 가운데 나라마음이 있죠. 거기에 유성음인데 유성음 다음에 하가 오면 모음만 탈락한다. 모음만. 에? 그래서 유모탈.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다 보니까 잘 봐봐. 생각하게의 줄임말은 뭐가 되겠어? 기억이 무성음이니까 뭐가 줄어? 하 전체가 줄어드니까 생각개가 된다. 그런 얘기죠. 됐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간편하게에서 니은이 무슨 소리니까? 울림소리지? 울림소리 때는 뭐만 준다? 모음, 아만 준다. 축약하니까 캐가 된다. 이거지. 자,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 외웁니다. 무성음. 그래서 외울 때 무화탈, 유모탈. 이제 하나 더 알아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모탈, 무화탈, 잔찬, 찬,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무화탈, 유모탈, 잔찬. 시작. 무화탈, 유모탈, 잔찬.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봐. 이런 내용이죠. 자, 간편하지 않게. 하면 뭐가 되지? 리을이 울림소리지. 뭐가 준다고 해서 뭐 마만 주로. 취할 때 치 않다 있지? 이 치 않다 할 때 취할 것은 찬타라고 해야지. 찬타라고 해야지. 자칫 찬케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지읒결 있죠? 지읒결을 단모화시켜서 발음해. 자, 이거 봐봐.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처라고 해야 돼. 처라고 해야 돼. 처라고 발음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발음하기 힘들다. 이 찬케 이렇게 되니까 발음 힘드니까 아예 이렇게 적는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찬케로. 그 다음 하나 더 할까? 생각하지 않게. 이걸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하지 않게 줄이면 무성음이니까 하 전체 줄어. 치 않게 줄이면 뭐다? 잔케가 된다. 그래서 아예 그렇게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무아탈, 유모탈, 잔찬 이렇게 외워두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어렵지 않다. 이거 한번 줄여봐. 섭섭하지 않다 한번 줄여봐. 섭섭하지 않다.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 섭섭하지 않다 줄이면 비읍이 무성음이잖아. 예? 그러니까 하 전체가 줄지. 섭섭잔타라고 해야 되겠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쉽게 하는 거야. 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67페이지 보니까 여기 문제 있지, 문제. 가운데 문제 해결해봐. 시작. 자, 무조건 1번은 틀렸지? 자는 없어. 적잖다 그래야지. 생각 다 틀렸지? 앞에 기억이 뭐기 때문에? 무성음이기 때문에 생각 다라고 해야지. 왜? 하가 주니까. 무성음 다음에 하가 없어진다고 했지? 생각하다가 줄인 것이 생각 다야. 생각 다 못해 그래야지. 생각 타 못하면 틀린다. 세 번째, 넉넉치 틀렸죠? 왜? 앞에 기억이 뭐기 때문에? 무성음이기 때문에 하 주니까 넉넉지라고 해야지. 무아탈, 유모탈, 잔찬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쉽다. 네 번째가 답이지. 연구토록 할 때, 연구하도록 할 때, 연구할 때 받침 없는 모음 음주로 끝났으니까 모음 음주는 울림소리지. 그러니까 토록 맞습니다. 서슴따 조심해. 이 서슴따는 기본형이 서슴따야. 서슴하다가 아니라 기본형이 서슴따기 때문에 바로 어미가 와서 서슴지 않고라고 해야 돼. 알겠지?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자, 23번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23번 동그라미 23번 니을 받침으로 시작하는 어미 뒤에 니을 받침으로 시작하는 어미에서 니을 받침 뒤에 에서 소리가 오면 그 에서 소리가 된 소리 날다 할지라도 에서 소리로 적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리을 조심할 걸이야. 조심할 걸 이렇게 적어야지. 조심할 걸로 소리 난다고 해서 걸로 적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야. 다만 예외가 있어. 예외가 몇 가지가 있냐? 3가지가 있어. 그 뒤로 넘겨봐봐. 168페이지. 168페이지 보면 내가 그걸 뭐를 쏘냐 있어 없어? 그렇지? 의문형 종결음이 그래서 꽃가 쏘냐. 시작. 꽃가 쏘냐. 이 경우만 된소로 적는다. 의문형 종결어미만 된소로 적는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리을 받침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있는데 그 리을 받침 시작하는 어미, 리을 받침 뒤에 예서 소리가 왔을 때 그 예서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될지라도 예서 소리로 적어야 된다. 알겠지? 그런데 예외가 있다. 의문형 종결 어미만 된 소리로 적는다. 거기 뭐다? 대표행시 꽃가 소냐. 시작. 꽃가 소냐. 리을 꽃, 리을가, 리을 소냐. 기억날 수 있겠죠? 그건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68페이지 24번. 24번은 아까 24번 하기 전에 그 중간에 문제. 네? 다 한번 해보는다. 시작. 다 몇 번? 너무 쉽잖아. 맞춤법에 맞는 표현. 2번이죠? 그거 말고 나머지 다 예서스로 적어야 된다.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4번 동그라미. 아까 24번 부사와 전미사. 이를 써야 되느냐, 히를 써야 되느냐. 다시 한번 외워본다. 시작. 이를 쓰는 경우. 부사와 전미사 이를 쓰는 경우. 시작. 첩사비부가 간범푼 오일더 깊축백비. 기억납니까? 다시 한번 시작. 첩사비부가 간범푼 오일더 깊축백비. 기억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이를 쓴다는 거예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것들 알아두라. 특히 세 번째 항목 기억해야 돼. 세 번째 항목에
이 희로 나는 것은 희로 적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가만히, 소홀히, 가감히, 꼼꼼히, 열심히, 급급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분명히, 조용히, 도저히. 옛날에 시험 문제 조용히 나왔는데 조용히라고 해서 틀린 적이 있어. 고요히 틀려. 고요히. 시작. 모음으로 끝났을 때, 울림수로 끝났을 때 희를 써야 돼. 그래서 고요히라고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고요히. 그다음 뭐라고 해야 되나 했지? 조용하다니까 조용히라고 해야 된다. 자칫 조용히면 틀려요. 이것도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25번입니다. 25번에 보면 전미사는 뭘로 적는다? 전미사는 된 소리로 적어요. 아예 소리 나는 대로 적어요. 소리 나는 대로. 그래서 꾼깔떼기 적다. 그래서 심부름 꾼, 익살 꾼, 때깔, 빗깔, 팔꿈치, 코빼기, 개적다, 겸연적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 전미사는 뭘로 적는다 다 같이? 된 소리로 적는다. 근데 헷갈릴 것이 있어. 이거 하나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전미사는 뭘로 적는다 다 같이? 된 소리로 적는다. 그랬을 때 헷갈리지 않을 거야.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거 헷갈릴 수 있어. 맛적다냐? 맛적다냐? 멋적다냐? 먹적다냐? 이것은 헷갈릴 수 있어. 뭐가 맞을까? 앞에 거, 뒤에 거. 맛적다, 맛적다, 멋적다, 멋적다. 뭐가 맞을까요? 시작! 맛은 풍부할 수 있고, 그죠? 맛이 좀 덜 날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따질 수 있다.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다의 의미가 살아있다. 그래서 이걸 썼어야 돼. 맛적다. 근데 멋은, 멋적다. 이건 완전히 의미가 바뀌죠. 그죠? 무엇이 적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뭡니까? 의미가 바뀌어졌지? 그럴 때는 의미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멋적다로 적어야 돼. 기억해도 이거예요? 그래서 맛적다, 멋적다로 적어야 된다. 요거 헷갈리면 아니 될 것이다. 동의했어요? 관련돼서 이제 문제 나오면 그때 하기로 하고, 어렵지 않죠? 그 정도. 자,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 가운데 하나만 더 한다면, 지워줘봐요. 자, 배기로 적어야 되느냐? 빼기로 적어야 되느냐? 다기로 적어야 돼. 이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배기로 적어야 할 것은 대표적인 것이 외워둬야 돼. 북배기, 언덕배기, 알겠죠? 알배기. 이따 다 배기로 적어야 돼. 알배기, 두살배기. 2살 정도 됐다 해서 두살배기. 이때는 전미사로서 배기로 적어둔다. 빼기로 적을 때 빼기는 소리가 빼기로 날 때 적는 거야. 빼기. 알겠지? 이때 뭐냐면 억척빼기. 억척빼기랄지, 코빼기를 신체를 나타낼 말 가운데 코빼기, 뭐 이마 빼기, 억빼기, 이마 빼기. 또 뭐가 있어야 다 같이? 곱빼기. 시작. 곱빼기. 또 고들빼기, 이런 것들이 있죠. 일단 빼기로 적어야 된다. 됐습니까? 이거 알아둬요. 시험이 잘 나왔다. 특히 곱빼기 잘 나왔지. 박이는 박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을 때는 박이를 적어야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이소박이, 뭐 차돌박이. 박다라는 의미가 있을 때는 박이를 찾는. 알겠죠? 요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교재 16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 있죠.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한글 맞춤법상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 순우리말들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가끔 한글 맞춤법상에 나와 있는 순우리말을 고유로서 어휘 평가 문제로서 제시된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정리해 놓은 거야. 알겠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고유로서의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날 잘 쓴다 안 쓴다? 안 쓰기 때문에 시험 문제 고유로서 언급이 됐다. 되면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 점에서 기억을 해 두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해 본 겁니다.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26번이 나왔어요. 26번. 26번에 보면 골막하다는 말이 있어 없어? 평소 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요? 골막하다. 같이 한번 읽어봐. 골막하다 무슨 뜻이야? 담긴 것이 가득 차지 않냐고 조금 모자란 듯한 거예요. 골막하다. 내 말 좀 이해됐어요? 그것이 또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고, 뒤로 넘겼어. 30번 시험에 나와서 30번. 푹하다. 이 푹하다는 겨울 날씨 치고는 좀 푹한 날씨다. 이게 이제 겨울 중에 좀 날씨가 좀 따뜻할 때, 포근할 때 푹하다는 말을 써. 봄날에 쓰는 말 아니야? 봄날이나 가을날에는 쓸 수 없는 말이 푹하다가 겨울에만 쓸 수 있는 말이 푹하다다. 그렇게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다. 됐어요? 그래서 33번.
33번 여롭다.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여롭다. 됐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뭘 통해서 나온 적이 있어? 한글 맞춤법상에서 언급됐던 어휘에 대해서 순 우리말로 접근해서 나온 적이 있더라.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맞춤법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문제들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다가 하겠습니다.